네, K스탁 라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한 팩트체크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인급종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태근 이사님은 오랜만에 또 환경을 찾아주셨고 오늘 또 인급종은 첫 방송이시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 트리플 정입니다. 다 정씨예요. 그러네요. 네, 한데 힘을 모아서 바로 오늘 첫 번째 인급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효성중공업. 오늘 한 언론에서 중공업 부문, 건설 부문 분할을 추진한다라고 뉴스가 전해진 이후에 상한가를 찍었다가 효성중공업 측에서 사업부 분할 검토하고 있지 않다, 사실무근이라고 또 바로 해명 공시를 내면서 윗꼬리를 쭉 달고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보면 14%대 강한 탄력을 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효성중공업의 주가 롤러코스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정태근 이사님? 네, 일단은 뭐 인적 분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뭐 기업에서 바로 공시를 통해 가지고 뭐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없었던 얘기고 중요한 건 이 인적 분할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상한가에 찍고 내려왔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저렴한 표현이긴 하지만 먹튀에 따라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적 분할 이슈를 가지고요. 네네.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슈만 있으면 급등하고 급락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확 그렇다고 윗꼬리를 길게 단 게 아니라 나중에 지금 좀 살짝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네. 한 14% 급등 탄력이라고 하면 또 만약 상승폭을 반납을 다 한 건 또 아닌 이 부분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혹시나 네. 그래도 이런 그쵸. 마음. 공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뭐 이런 심리가 제가 볼 때는 발생이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근데 과거에 이렇게 공시를 하고도 그렇게 진행됐던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인적 분할도 중요하겠지만은 전력 설비 전반적으로 힘이 좀 빠졌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최근에 와서 아시겠지만 현대엘렉트릭, LS엘렉트릭 제외하고요. 뭐 전선주 같은 경우도 대원전선, 강원전선, 뭐 일신전기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네. 추가 상승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전력 설비 관련돼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좀 개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명 공시까지 나온 상황들이기 네.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들어가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유자분들은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가요? 저 같으면은 팔고 나옵니다. 내가 상한가에 못 팔았어도요? 그렇죠. 지금 자리에서라도 조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까딱 잘못하면은 네. 제 소설 물릴 수도 있는 자리잖아요. 네.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 그냥 줄 때 먹고 나오자 이런 심리가 상당히 좋은 거죠. 네, 보통 이제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시를 낼 때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기대감이 남아있기 마련인데 검토한 적 없고 사실 무근이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선을 그은 해명 공시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을 유지하고 있길래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일단 줄 때 적절히 네. 비중 조절을 하자. 제가 왜 혹시나 이 말씀 드렸냐면은 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나요? 그쵸. 이렇게 또 여지를 남겨주시면 헷갈리는데요. 네. 그런 심리 때문에 이렇게 매수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지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고 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전력 관련해서도 살짝 예전만한 기세가 아니라 숨고르게 차익 실현이 네네. 나오는 만큼 그 변동성을 감안을 했을 때 비중 조절에 대한 관점으로 보유자의 영역에서의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첫 번째 인급종 효성중공업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인급종 바로 또 짚어볼까요? 자, 오늘 또 눈에 띄는 종목입니다. 오늘 음식료의 날이죠. 스타 종목은 삼양식품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또 강한 시세를 내주고 있는 CJ시푸드 현재 시각 20% 가까운 급등입니다. 일단 1분기 실적 좋았고 그리고 일본의 그 오염수 6차 방류 이슈에 김이 모자란다. 네. 이제 김 이슈까지 붙으면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오늘 흐름이 좋았고 사실 수상 관련주는 우리가 테마로 엮이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시총이 작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마냥 테마로 보기엔 또 실적이 나오기도 했고 네네. 근데 또 실적을 보자니 너무 단기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K푸드 오늘 가장 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이제 K푸드인데 삼양식품의 정말 엄청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삼양식품처럼 정말 단순 그런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서 정말 기업 가치가 레벨업 되느냐
아니면 단순히 그냥 테마에 그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 테마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펀더멘탈 개선 네. 여부를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번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상당히 드라마틱한 그런 좀 실적 개선이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CJ 시푸드 하면 아마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제 보통 우리 마트 가면 CJ 어묵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 어묵 볶음이라든지 요리하는 그 어묵이 거의 전체 매출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묵 회사였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미김이라든지 이런 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김 매출액은 한 36억 정도, 그리고 어묵 매출액이 한 220억 정도. 대부분이 이제 어묵 매출액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이번 1분기 분기 보고서를 뜯어보니까 어묵이 매출액은 한 2,100억 정도로 이제 플랫했고요. 네. 김 매출액이 190억, 거의 200억 가까이 찍히면서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매출 성장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출 성장 대비해서 이익 개선은 어떻게 보면 좀 서프라이즈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도 한번 분기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제품 가격이 최근 2년 전 대비해서 제품 가격은 이제 플랫한,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 원재료 가격이 최근 2년 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아직 판가 인상에 좀 나서지 못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그래도 매출 성장 대비해서는 다소 좀 미흡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런 판가 인상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실적보다 상당히 드라마틱한 더 그런 또 좋아진다. 그렇죠. 네. 실적 성장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김풍기 현상이 단순히 그런 오염수 방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태국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에서 김과자의 인기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 여기에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해외 시장에서 냉동김밥이 굉장히 좀 크게 히트를 하면서 사실상 국내 내수에서 소비할 물량이 좀 부족한 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품귀 현상이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 향후에 판가 인상이 나선다라고 한다면 정말 시장에서 네. 예상치 못한 그런 엄청난 삼양식품 같은 그러한 정말 희대의 네. 그러한 실적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오늘 상승은 단순한 그런 테마성 이슈라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와 네. 함께 주가 역시도 턴어라운드하는 좀 초입 국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 나온 종목들이 급격하게 차익실현이 나오면서 흔들리는 모습이 오늘 또 많이 보이다 보니 추경 매수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장이긴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CJ 시푸드는 뭐 오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회를 준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그렇습니다. 의견이신 네네. 거죠. 네, 사실 서민 반찬인 이 김값이 금값이라고 합니다. 그 영향과 더불어서 이제 판가 인상이 나온다면 이에 따른 실적에 대한 더 급격한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 CJ 시푸드는 단순 테마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적이 받쳐주는 성장에 대한 기대로 조금 더 눈여겨보자. 조정시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인급종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엔 또 어떤 종목들이 VI가 발동되고 있을까요? 시황센터 연결해 보도록 하죠. 권미정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지수도 그렇고 사실 잘 갔던 종목들이 또 큰 변동성을 키우고 있어서 마음은 참 답답한 금요일 또 한 주 마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분위기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코스피 여전히 장중 저점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낙폭을 더 키우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지금인데요. 네, 지금 장중 저점을 기록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2730선 뒤로 후퇴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HLB 그룹주의 하한가 영향으로 낙폭이 더 큽니다. 현재 1.62%대 하락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무려 24원이나 급락, 즉 원화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던 환율이었는데요. 간밤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에 달러 가치 강해졌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12원 넘게 오르면서 1달러당 1,357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변동성 키우는 종목들 무엇이 있을까요? VI 발동된 종목 통해서 알아보시죠.
VI 장치는 변동성 완화 장치로 큰 폭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잠시 거래가 정지되는 장치인데요. 1시가 넘어서면서 다수의 VI 종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우선 사마페인트와 노루페인트,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페인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데 오늘 상승 VI가 발동이 됐고요. 인바이오가 상승 VI, 또 솔브레인 홀딩스는 하락 VI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럼 VI 특징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JLK가 상승 VI가 발동이 됐습니다. 오늘 HLB 그룹주의 하한가로 바이오주 경계감이 있었는데요. 오늘 JLK는 상승 VI 발동됐습니다. JLK의 뇌졸중 AI 솔루션을 미국의 경쟁사 래피드 AI와 비교해보니 정밀도 면에서 우위를 보였다는 논문이 발표를 됐는데요. 10시 30분경 24% 고점을 기록한 후에 현재도 18%의 급등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상승 VI 발동된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이 세빛캔과 성일하이텍이 오전 중에 상승 VI 발동됐고요. 또 어제 장 마감 후에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광무도 12시경에 상승 방향 VI가 발동, 또 45분 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 방향 VI가 발동됐습니다. 현재 20%대 급등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VI가 발동된 종목 안에서 임급종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가 발동된 이후에 탄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AI 의료주들 그렇다고 다 잘 가느냐? JLK만 유독 개별 이슈와 함께 오늘 강한 급등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뇌졸중 관료 영상 AI 분석 솔루션 성능을 입증했다라는 소식에 장중 24%까지 급등이었고요. 현재 이 시각에도 20% 가까운 급등 흐름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개별 이슈로 유독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JLK도 좀 지켜볼 만한 종목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미 상승은 시작이 됐고요. 네. 부차적으로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쪽을 좀 봐야 되겠죠. 최근에 보내줘야 되는 종목이군요. 보내줘야 되는 종목은 아닌데 네. 일단은 날짜를 보게 되면 4월 26일 날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됐어요. 네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JLK가 한 2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그 JLK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뷰노도 그렇고 그리고 딥노이도 그렇고 JLK가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딥노이드, 뷰노가 차례대로 이렇게 반응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올 연초에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본격적인 어떤 그 공약하는 해가 될 거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각각의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공약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성과가 나오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응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또 최근에 GPT-4 이것도 공개가 되게 되면서 AI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다시 모락모락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에 그 챗GPT가 처음 나오게 되면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당시 의료에 관련된 종목들이 연초에 작년 이맘때 상당히 랠리를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GPT-4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오다 보니까 또 의료 AI 쪽에 어떤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로 작용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 최근에 소니아라는 또 의료 소프트웨어 회사를 또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까지 작용을 하게 되면서 기대감에 의한 이슈에 의한 어떤 상승이 현재 JLK, 딥노이드, 뷰노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왜 또 제한적인 상승으로 말씀드리냐면은 이 의료 AI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어디 뭐 공급을 하고 있다, 어디 진출한다 얘기는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 숫자. 맞아, 숫자가 잘 아직까지 그죠? 안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안 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 같은 경우는 숫자가 찍혀야 아마 작년 같은 그런 랠리가 나올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기대감에 의한 상승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특징 잘 아시잖아요. 빠른 순환매. 그러니까 의료회 같은 경우도 그런 순환매 속에서 이런 이슈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JLK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제한적인 상승이고 네네. 내가 정말 매수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순환매에 따라서 바닥권에서 한 번씩 네네. 반등을 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매력도는 다른 이제 종목군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시죠.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 AI 쪽에 관심을 좀 가진다라면은 다음 달에 WWDC 있잖아요. 네. 거기서 애플도 AI 공개를 할 건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부각이 되는 종목도 있다면은 차라리 그쪽이 조금 파이가 더 크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JLK 일단 다른 쪽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다소 좀 우선순위는 밀릴 수 있지만 일단은 상승에 대한 룸은 제한적으로 좀 네네. 남아있다라고 또 진단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임급종 살펴볼까요? 오늘 이 종목은 왜 오르는 걸까요?
오늘 폐배터리주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비캠, 성일하이텍, 그리고 조금 전에는 광무, 이광무 파트너님이 생각나는데 잠시 후에 나오십니다. 일단 광무까지 VR가 발동되면서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세비캠 왜 움직이는 건가? 어떤 뉴스가 있었나요? 네, 오늘 뭐 이제 관련 폐배터리 뭐 관련주를 비롯해서 뭐 리튬 관련,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좀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었죠. 뭐 아시다시피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에 대한 좀 우려감이 지속되면서 이제 관련 이제 밸류체인 기업들이 대부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한 상황인데 오늘 이제 일제히 좀 급등하는 이유는 역시 리튬 매장량 세계 1위인 칠레가 이제 자국에 이제 투자하는 업체에 대해서 리튬을 이제 우대 가격에 뭐 공급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좀 급등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이제 음식료 업체, 뭐 CJ 시푸드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의 급격한 개선과 함께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이제 급등하는 이러한 폐배터리 관련주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좀 테마성 이슈에 좀 강하게 네. 좀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재활용 이제 기업인데 뭐 전구체 복합액이라든지 뭐 재활용 양극재 등을 이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공장 가동률도 급격하게 하락이 되고 있고 작년 2분기부터 지금 이번 1분기까지 4분기 연속해서 지금 적자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가장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매출액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지금 실적이 좀 악화되고 있다는 점. 즉 이제 전방 산업인 이제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와 함께 뭐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기차 생산을 이제 생산을 이제 조절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듯이 당분간은 이러한 수요 둔화에 대한 네. 좀 우려감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네. 때 좀 보수적인 스탠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세비캠을 비롯해서 좀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조금 이제 좀 지켜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리튬으로 움직였다고 하면 뭐 하이드로 리튬, 뭐 강원에는 리튬 포스 이런 종목들도 움직였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오늘 움직임이 맞아요. 없었거든요. 폐배터리 일부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반등을 주기는 했지만 연속성을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다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신 만큼 오늘 좀 순환매에 따른 네. 좀 이슈의 반등 정도로 체크해보자. 그 뉘앙스를 좀 같이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인기 급상승 종목 임급종 살펴봤습니다. 정태근 이사 그리고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후장 포착된 종목 빅데이터로 본 증시 류용민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를 살펴본 증시는 어떨까요?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1.7% 증가하고 시장 예상치로는 호실적을 달성한 대한해운이 최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내 대한해운에 대한 리포트를 발행한 증권사 가운데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KB증권에서는 단기적으로 BDI가 하락할 가능성이 부정적이라며 중립의 투자 의견을 유지했는데요. 장중 13%대까지 급등을 보였지만 변동성은 큰 모습을 보이고 거래량은 800% 급증했습니다. 계열사 편입 시너지 효과로 1분기 매출이 587% 급증한 폴라리스 오피스도 거래량이 높은데요. AI 사업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면서 거래량이 2,500만 주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보안 팹리스 업체 ICTK도 상위에 올랐습니다. 공모가 2만 원을 크게 웃돌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거래량은 2,400만 주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CJ 시푸드도 보이는데요. 오늘부터 내달 4일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가 시작되고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호조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최근 수산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 우리기술은 5거래일 만에 쉬어가는 흐름을 전선과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출에 속 일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원전선, 대한전선도 거래량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도 살펴보시죠. 네, 상승률 상위 음식료주가 많습니다.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열풍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3배 넘게 급증하면서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를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요. 삼양식품, S&D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화면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빙그레도 오늘 급등을 보이면서 9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스카이문 테크놀로지 이오플로우는 오늘도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됐음에도 스카이문 테크놀로지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이오플로우도 3거래일째 급등을 보이면서 오늘도 상한가까지 터치했습니다. 리튬 전해질 첨가 관련한 종목들이 오후 들어서 급등을 보이면서 광무와 삼화페인트도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진이 LFP 배터리의 수명을 늘려줄 수 있는 전해질 첨가제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모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본 증시 오후장 포착된 종목에 대한 판정 이어가 보겠습니다. 와운의 이광무 파트너,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두 분과 함께 판정해볼 오늘의 종목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오늘 음식료의 날이었는데 갑자기 또 페인트 관련주들이 상승률 상위에 대거 포진되어 있네요. 그래도 오늘 그 중심에 있었던 음식료, 그 안에서도 가장 또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빙그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빙그레 제대로 웃고 있죠. 음식료주들에 대한 이 기세 과연 더 갈 수 있을지, 그 안에서 빙그레에 대한 매력도는 어느 정도인지 오늘 기업 분석에는 이화진 과장, 또 기술적 분석에는 이광무 파트너가 오늘의 급등 이후에 빙그레에 대한 판정 내려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 분석의 이화진 과장님의 분석 들어보기에 앞서서 사실 이 빙그레가 이화진 과장님의 종목 겨루기 유망주이기도 했습니다. 그간 베스트 3 종목에 대한 수익률 확인을 해보면 LG생활건강 여전히 견조하지만 빙그레가 또 치고 올라오는 흐름. 사실 오늘 이것이 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보다 더 높은 3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빙그레는 AS 겸 그리고 지금 급등이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모멘텀을 더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총 뭔가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수익률 그 AS를 할 때 다른 종목들 수익률 다 좋은데 상대적으로 수익률 저조했던 빙그레를 더 보자, 더 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오늘 제대로 또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빙그레 그동안 삼양식품과 짝꿍으로 같이 잘 올라왔었는데 이제 내용적인 측면, 성장에 대한 모멘텀까지 봤을 때 지금의 급등이 더 합리화될 수 있을까요? 지금 가격대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1분기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PR을 계산을 했을 때 올해 이제 선행 PR로 한 10배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오늘 지금 삼양식품이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PR이 1배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빙그레도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개선되는 계절적 요인이 있고 삼양식품도 결국에는 불닭볶음면도 이제 그런 라인업의 다양화로 인해서 계속 매출이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오늘 상승은 어떻게 보면 삼양식품의 결국 실적에 따른 음식료에 대한 큰 폭의 상승으로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빙그레는 원래 이제 냉장 부문과 이제 냉동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사실 이제 냉장 부문에서는 이제 빙그레의 이제 바나나 맛 우유가 이제 워낙 이제 북미 쪽과 중국 쪽 매출이 계속 견조하게 나와줬었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꾸준히 견인했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아이스크림 관련주가 워낙 이제 시장에서 뜨거웠고 이제 예전에 2년 전에 혜태 아이스크림까지 인수하게 되면서 이쪽 시장의 점유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작년에 글로벌 아이스크림 수출액 중에서 60%가 빙그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60%가 메로나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날씨가 더운 동남아 쪽이나 남미 쪽의 매출이 굉장히 나왔다는 측면이 이번 실적의 견인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흐름 같은 경우가 이번에 올해 날씨가 이제 폭염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미국에 있는 해양청에서도 역대급으로 가장 날씨가 더운 5위 안에 들 정도로 올해 같은 경우가 좀 더위가 굉장히 길 수 있는 기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분기도 좋아질 수 있고 3분기도 좋아질 수가 있는데 물론 지금 경쟁사인 롯데 웰푸드, 이제 롯데 제과와 이제 롯데푸드가 인수 합병된 롯데 웰푸드가 이쪽 시장의 2위입니다. 결국 지금 빙그레가 PR이 한 10배 정도 잡을 수가 있고 롯데 웰푸드가 PR 한 15배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관련주 중에서는 아직
아직까지는 빈거래가 이제 저평가이긴 하지만은 통상적으로 음식료가 전반적으로 평균 PER 대략 PER 500에서 800입니다. 그만큼 좀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부분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 내용적으로 좋은 것은 맞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 대한 부담이 살짝 생겼다. 빈거래에 대한 기업 분석을 토대로 하나하나 또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광무 파트너의 빈거래 기술적 분석도 들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거래 폭발에 급등을 했는데 빈거래에서 사실 보기 쉽지 않은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네. 더 갈 힘이 좀 남아 있을까요? 사실 여름 관련주들이 여름이 본격화되기 전에 좀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여름까지도 이 기세를 더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일단 강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건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의 상승세가 바로 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어제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10배 가까운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최근 한 달여 동안에 사실은 55,000원대 가격이 좀 머물다가 최근 한 달 이전부터 해서 거래량이 꾸준하게 좀 증가세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위치는 거래 활성화가 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저는 이제 단기간에 이제 주가 추세가 좀 크게 밀리지는 않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와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순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현재 9만 원대 근접에서는 큰 움직임, 일단 가격을 좀 지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지금 한 달 이전부터 해서 거래량이 커지고 있는 시점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 중기적 장기적으로 했을 때 이평선에 대한 우상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세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사실 10만 원 선에서는 좀 매물대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만 원에 대한 가격선을 보기 위해서는 월봉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좋은데 가격 상단이 이제 10만 원대부터 해서 매물대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단기성 차익성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 쭉 들어봤을 때는 일단 지금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이 다소 좀 두려운 구간에 온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판정, 결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기업과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오늘 급등에 나오고 있는 빈거래에 대한 두 분의 판정은요. 네, 쉬어갈 수 있다. 두 분 다 공통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빈거래를 유망 이제 종목 겨루기 종목 갖고 오셨던 이화진 과장께서도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히 수익 실현도 하고 가자라는데 또 그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하이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가가 10만 원으로 이제 목표가 상향을 했는데 오늘 최고가가 94,400원을 찍었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뭐 상단을 터치한다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조금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을 하되 만약에 주가가 다시 한번 7만 5천 원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계절적 요인은 1분기가 실적이 가장 좋고 2분기, 3분기 실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날씨가 더워질수록 냉동품문 쪽에는 판매량이 굉장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근데 1분기가 계절적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것은 2분기, 3분기도 충분히 컨센보다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오늘 나온 뉴스이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중국에 있는 이제 한국 관광을 했을 때 가이드북에 한국에 있는 빈거래에 바나나 우유를 먹으라는 가이드북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냉장 부분과 냉동 부분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고점으로 끝난다는 부분이 아니라 추후에 좀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또 단기적으로 빡 힘을 낸 데 따른 쉼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쉬었다가 다시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힘은 남아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쉴 수 있다라는 데에 지금 진단을 주셨고요. 이광무 파트너도 역시 쉬어갈 수 있다. 단기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화진 과장님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네. 단기 매매네요. 워낙에 이제 오늘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성 매물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10만 원 근접까지, 그러니까 9만 원대까지 올라온 지가요. 벌써 한 10년에 만에 이 가격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도 11년 전의 위치는 사실 부담스러운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단기 매매가 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점은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동반 순매수세가 아직까지 좀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시장의 대부분의 거래들이 오전장이 이루어진 점을 본다라면은 일단 오전장에 대한 추세는 여전히 좀 견고했다. 오후장에는 좀 지수의 밀림을 좀 같이 동반했기 때문에 지금은 숨고르기 위치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종목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종목 대응한다라면은 30분 봉상에서 8만 5천 원 라인 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어느 정도의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은 유효하긴 하지만 역시 10만 원 선 가는 길에 좀 매물 출회라든지 차익 실현까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화진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오늘의 급등에서 좀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빙그레에 대해서는 단기 급등 이후 쉼도 같이 고려해보자라는 판정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두 분의 종목 함께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겨루기 오늘의 종목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분 다 바이오에서 갖고 오셨어요. 자, 알테오젠과 이에 맞서는 바이넥스입니다. 먼저 알테오젠부터 살펴볼까요? 최근에 간담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오늘 사실 HLB의 급락이 뼈아프잖아요. 이런 또 수급이 알테오젠과 다른 이제 바이오주의 훈풍을 오히려 될 수 있을지 좀 진단을 들어볼까요? 네, 뭐 어제 이제 간담회 관련 이슈가 있으면서 좀 구체적인 조금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도 기존에 이제 머크사와의 독점 계약을 했던 한 2천만 달러에 대한 매출로 이제 인식이 됐고, 이제 결국에는 향후에 이제 SC 전환율이 50%에서 70%에서 8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향후에 2028년쯤에 머크에 관련된 로열티가 향후에 상향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밸류도 충분히 반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좋고 기관 수급도 계속 양매수 쪽으로 계속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멘텀은 결국 ADC 쪽에 대한 SC 제형 플랫폼에 대한 전환 이슈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이치 산큐나 뭐 러시아와 같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28년도나 27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관련된 ADC 매출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알테오젠이냐 이제 할로자임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이 나와져 있는데, 만약에 알테오젠이 이쪽에서 향후에 이제 계약이 되고 밸류를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 추가적인 상향 리포트가 계속 꾸준히 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기반으로 했었던 이제 2차적인 랠리가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알테오젠에 맞서는 바이넥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넥스 하면 미중 갈등 속에 그 수혜주로 사실 언급됐던 종목인데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면서 갖고 오셨을까요? 일단 그 포인트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하원 의원회를 통해서 생물보안법이 이제 추진이 됩니다. 아마도 이제 7월달 전후로 해서 이 내용들이 모두 다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생물보안법이 추진된다라면은 이 중국에 대한 이 세포 배양에 대한 CDMO 시장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미국 시장 안에서의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의 기업들이 중국의 이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는 우회해서 한국 기업들을 좀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고요. 마침 또 이 타이밍이 참 좋게도 바이넥스가 가지고 있는 CDMO에 대한 이 항암 기술에 이제 그 배양 기술에 관련해서 FDA가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6월 달에 결론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5월 말부터 시작되는 이 종양 확대에 대한 모멘텀부터 본다라면은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좀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특히나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내용들이 단기적인 움직임들이 아니라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에 대한 연속성 지켜보되, 여기에서 이 CDMO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 그중에서는 바이넥스를 저는 탑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넥스와 또 알테오젠은 또 간담회에서 강한 자신감을 또 피력한 만큼 다시 한번 바이오의 국영수의 그 자리에서 바이오주들을 끌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두 분의 성과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무 파트너 그리고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